그는 10년 전에 이미 2025년 대한민국을 경고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우린 지금 엄청난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한 남자. 이름은 알탄 침바트. 그는 꿈에서 미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남쪽 땅이 바다를 등에 지고 크게 울 것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닐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예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말을 귀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가 맞는다면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목에 서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의 말과 너무도 비슷하다면 그때는 무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 경제의 뒤흔들림, 그리고 민심의 방향까지 그는 모두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10년 전의 예언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알탄 침바트, 그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지금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몽골의 무당이자 예언자, 그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림처럼 그려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중 하나엔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엔 한반도 남쪽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바다를 등지고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웃어넘긴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쟁의 긴장감, 기후변화, 경제불안,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한 진동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말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말 없는 시대가 도래하면 진실이 숨어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언은 늘 신비롭고 또 동시에 찜찜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해석은 어쩌면 우리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 2025년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예언,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넘기시겠습니까?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사람 같았다. 알탄 침바트,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인터넷도 TV도 잘 닿지 않는 거친 초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목민이었고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알탄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들이 종종 현실이 되곤 했던 겁니다. 그가 소년일 때 가축대가 모두 병에 걸릴 거라고 말했는데 며칠 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신의 아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저주받은 아이로 몰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항상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미래의 그림을 보여준다고 했죠. 처음에는 가족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씩 던지는 말들이 너무 자주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몽골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그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림 속에는 기이한 문양과 낙서 같은 것들이 있었고 언뜻 보면 지도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건 내가 본 미래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의심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그가 말한 여러 사건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어난 대홍수, 미국의 대형 산불, 그리고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적 격변. 물론 그의 말은 언제나 모호하고 상징적이었습니다. 명확한 날짜나 장소는 없었죠. 하지만 묘하게 들어맞는 표현들, 사건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관찰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도 조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내가 본 것을 나누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종이에 남긴 문장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 같았고 영상도 흐릿한 화면에 그림과 숫자 그리고 상징적인 말만 던지는 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몽골 내부에서는 그의 활동이 점점 금기시되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그의 공개 예언을 맡게 됩니다. 그는 다시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남긴 한마디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동에서 불고 물이 북쪽으로 흐를 때 사람들이 바다를 보며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지금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티벳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남긴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교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늘 해석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해석이 우리의 행동과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그가 말한 2025년 한반도 예언을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의 한국을 예견한 걸까요? 2025년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문장을 남겼죠. 남쪽 땅이 바다를 등에 치고 올 것이다. 바람은 동쪽에서 불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길을 잃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자연재해를 떠올렸습니다. 지진, 태풍, 해일 같은 것들이죠. 특히 남쪽 땅이라면 부산, 울산, 경남 일대, 그 지역이 실제로 지진 가능성도 높은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꼭 자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흔들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방향 상실을 뜻할 수도 있죠. 바람이 동에서 불고 사람들이 하늘을 본다는 건 기존의 질서가 바뀌고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언이 지금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흔들리고, 경제는 글로벌 이슈로 출렁이며, 국제 외교도 점점 새로운 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지도 위에 불빛이 꺼지고 말은 금처럼 무거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 위에 불빛. 우리는 도시의 불빛을 떠올립니다. 대규모 정전, 혹은 통신 두절, 정보의 차단, 혹시 사이버 재난, 아니면 일부 지역의 봉쇄, 그리고 말이 금처럼 무거워진다는 말. 사람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 아닐까요? 검열, 통제,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게다가 그는 또 하나의 상징을 남겼습니다. 물이 북으로 흐르고 불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건 일부 해석자들 사이에서 남북의 흐름이라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즉, 남에서 북으로 무언가 흐른다는 의미죠. 평화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 작은 불씨처럼 번질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곤 합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시대니까요. 이 모든 말들이 지금의 한국 상황과 닮아 있다는 건 우연일까요? 그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2025년이라는 시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전환점이 그때 찾아올 거라는 걸 그는 본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은 예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알탄 침바트의 말은 구체적인 날짜나 사건보다는 느낌과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흐름은 지금 우리 현실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언은 믿는 사람이만 믿는 거라고. 하지만 예언이 현실과 닿아 있을 때 그건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빛은 잠시 꺼지지만 눈은 열린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불확실한 시대,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진실을 보게 된다는 경고일까요? 우리는 아직 그의 말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라고 느끼시나요? 그가 남긴 예언과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이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언은 그저 예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 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의 말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말한 남쪽 땅의 울음이라는 문장이 그저 시적 표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남해안에서 발생한 해일 피해, 지진에 가까운 진동이 이어지면서 그 지역은 실제로 큰 혼란을 겪었죠. 그는 바다를 등에 지고 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도 바다를 등에 둔 곳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길을 잃는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일까요? 2023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기후 재앙이 본격화됐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끝없이 쏟아진 집중호우, 하늘만 쳐다보며 날씨를 걱정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농작물 피해, 공급망 차질, 일상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로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린 이 문장을 그저 은유적 표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24년 전 세계적으로 번졌던 전쟁과 무력 충돌, 중동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불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충격파는 경제와 에너지 시장을 통해 한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죠. 환율은 요동쳤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국민들은 위기라는 말을 일상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장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말이 금처럼 무거워진다. 우린 최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또 누군가는 검열과 처벌, 정치적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죠.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게를 갖기 시작했죠. 그가 말했던 지도 위에 불빛이 꺼진다 는 경고도 묘하게 겹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일부 지역에서 정전과 통신 장애가 반복됐습니다. AI 기반 전력망 시스템 오류로 전국이 마비될 뻔했던 사건,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 한순간의 침묵, 그리고 모두가 멈춰버리는 상황. 그는 그걸 10년 전에 봤던 걸까요? 그의 예언은 명확한 사건 이름이나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존재하는 흐름과 묘하게 겹칩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는 말이 조금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그의 말에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그 말은 이걸 말한 거였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그의 예언이 있다면 그건 미래를 위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강 위로 꽃이 흐를 때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직 현실과 정확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말을 앞으로의 지도처럼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린 과거를 통해 예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가올 시간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지 그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언은 무섭지 않습니다. 예언을 무시한 무지가 진짜 위험한 거죠. 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들의 시선에서 믿음과 우연 사이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믿음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우연인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언 같은 건 믿지 않아.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돼야 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조차 어떤 설명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에 잠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졌을 때입니다. 알탄 침바트의 예언에 대해 해외에서도 조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일부 심리학자들은 그의 예언을 예지현상으로 분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지현상, 즉 감각과 인식 밖에서 다가올 미래의 조각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초감각적 인식 ESP라고도 불리죠.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 불가리아의 바바반가, 일본의 고야마 미유키 등 이들은 모두 직접 미래를 본다고 말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현실에서 적중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알탄 침바트도 그중 하나일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한 인지과학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언은 대부분 상징과 은유의 조합이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모호하지만 현실의 조각과 연결되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은 뒤흔들린다. 그 말은 우리가 느끼는 우연이 어쩌면 우리가 놓친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미래를 예측하려는 본능이 강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미래의 조각을 해석하려 합니다. 때로는 꿈, 때로는 직감, 그리고 때로는 예언이라는 형태로요. 이건 단순히 미신이나 종교적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언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말이 나왔고 왜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가. 그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 사회적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연구소는 예언을 사회 심리적 거울로 해석합니다. 즉, 예언은 미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반영하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탄 침바트의 예언은 우리 내면의 불안과 욕망이 투영된 결과일까요? 혹은 진짜로 무언가를 본 사람의 경고일까요? 이건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일부 승려들은 그의 말에 신비한 법력이 있다고 말하고, 반대로 기독교계 일부 신학자들은 그의 예언은 사탄의 속임수라고 단언합니다. 믿는 자에겐 계시, 믿지 않는 자에겐 그저 혼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질문 하나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예언은 의미가 생긴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검증된 팩트, 논리와 이성,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각과 직감, 그리고 신비로운 연결에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탄 침바트의 예언에 반응하는 것도 바로 그 이중성 때문입니다. 믿음과 회의, 과학과 직감, 현실과 예언, 이 모든 것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예언, 당신은 여전히 우연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작은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알탄 침바트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하지만 그의 말은 지금 우리 현실과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남쪽의 울음, 바람의 방향, 꺼지는 불빛, 무거운 말. 그 모든 문장은 이상하게도 익숙한 풍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믿음과 우연 사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셨다면 어쩌면 당신도 단순한 우연으로만 넘기기엔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위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농담 같은 말이 내일의 뉴스가 되기도 하죠. 그런 시대에 이런 예언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생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바꾸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세상이 다가올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우리가 이미 지금의 현실에 불안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2025년은 위기의 해가 될 수도 전환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저 흘려보낼 수도 있고, 혹은 이 작은 경고를 단서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예언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각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영상이 당신의 생각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신비롭고도 어딘가 불안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속엔 진짜 현실을 꿰뚫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